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크게 눌러주지도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서 맞췄는데 그래도 오늘 코스피가 플러스 1.3% 정도 올라갔고 코스닥은 플러스 0.5%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요즘은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기에는 까다롭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시장이 정체된 느낌이었죠.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한번 둘러보면서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들 또 수정 보완할 점 복귀를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 운용법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런 공부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 종목들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큰 줄기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첫째로는 전일에 발발했던 인베스트먼트 관련주들의 퓨리오사 관련 테마주들이 과연 오늘도 수승을 할까? 오늘도 같이 그 자리를 지켜줄까라는 것이 가장 큰 시장의 화두였고요. 두 번째로는 새롭게 전일 저녁이라든지 오늘 아침에 터진 그런 뉴스로 인해서 발생된 종목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재건 관련주들이 되겠죠. 자, 이 애들이 얘네들을 인베스터 애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 그럼 다른 테마들은 또 놀아야 될까? 그 와중에 또 움직일 수 있는 테마는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면 또 오리엔트 전공을 비롯한 정치 테마주들이 또 바톤을 이어받고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로봇 관련주들이 반응을 주려고 했지만 또 키워주지 못했고 그 와중에 또 움직이는 기세주들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오늘 많이 시장에서 부분마다 움직이면서 시장을 교란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매매를 할 때 시장의 운용법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즉 어느 하나의 세력들, 예를 들면 인베스트 쪽에 비료사 애들 세력들이 과연 튼튼할까? 오늘도 다시 그 자리를 이어갈까라는 그 관점 뒤에는 새롭게 나타나는 애들의 강세가 얼마나 강할까? 그런 관점에 따라서 서로 간의 위치가 많이 바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매매를 하면서 그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같이 공부도 하면서 같이 매매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전일에 보유했던 종목들은 DS 인베스트는 보유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점상 종목의 물량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그래서 차선택으로 한 것이 DS 인베스트였죠. 그리고 엑스페릭스, 이렇게 두 종목을 같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DS 인베스트가 점상을 유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점상을 유지를 하다가 풀려버렸지 않습니까? 보통 이러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점상이 풀어졌다 바로 달라붙어서 딱 멈춰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그 밑에 애들은 이제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 밑에 하부 애들은 전체적으로 일단 버려놓고 머리를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재건주도 안 나타나고 아침에 재건주가 활발하게 움직여주지 않았다면 인베스트는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세력의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을 때 과연 새로운 어떤 테마주나 이런 애들이 떠오를 수 있을까를 미리 체크를 해보면, 이 종목은 내가 홀딩을 해야 되겠다, 이 종목은 내가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다고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아침에 재건관료들이 좀 힘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많이 흔들렸죠. 예점상이 이제 풀어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TS 인베스터나 엑스페릭스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수익은 좋았습니다. TS 인베스터가 오늘 26%까지 갔으니까 25% 정도 수익은 챙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엑스페릭스도 오늘 15%까지 주었으니까 그나마 막내치고는 수익을 잘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DS 인베스트를 챙기지는 못했지만은 전일에 다른 종목을 대신을 해서 대체를 해서 같이 동참을 해줬다는 뜻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DS 인베스트는 다시 한번 저희들 하이트레이드로 진행을 좀 해보았죠.
우리가 45,000원 기준가를 잡고 4,500원 기준가를 잡고 진행을 됐었는데 크게 힘을 써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수익률은 한 5% 정도, 5, 6%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가져오질 못해서 조금 한 번 더 붙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한번 기가 빠져버린 종목들은 다시 좀 붙여주기가 좀 힘들죠. 정삼 종목들은. 그래서 ES 인베스트먼트는 데이로는 한 5% 정도 수익은 챙길 것 같고 TS 인베스터가 우리가 선택을 좀 잘 했죠. 여기서 한 8에서 9%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필요사 관련주로 인해서 그래도 단 하루 만에 비록 뭐 아주 더 연결성이 있는 수익은 못 챙겼지만은 상수익을 그래도 한 40% 챙겼고 대일 수익은 한 15% 정도 챙겼으니까 그래도 하루 만에 이 관련주로 인해서 한 60%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일단은 연결성이 없는 테마주에 비해서는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 종목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필요사 덕분에 그래도 잔잔한 수익은 좀 챙긴 것 같네요. 자, 오늘 우리가 시초장에 장전에 우리가 기세주로 승부를 보자라고 미리 말을 하고 적은 관련주에서 한 종목만 해보자라고 장전부터 준비를 했었죠. 장전에는 범량근영이 시가도 높았고 시가 17% 잡혔죠. 얘는 시가 11%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범량을 하는 것이 맞기는 맞았지만 너무 시가 측면도 그렇고 요즘에 약간 전진 쪽에 많이 기울어지는 느낌도 좀 많았죠.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시장을 끌고 간 쪽 애들은 대동기가 끌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시가 5%를 띄워가지고 그대로 밀고 올라가 버렸죠. 대동기가 오늘 29.8% 그 상가까지 안착이 됐다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워낙 재건 관련주들은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선택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진건설을 장전부터 준비를 하고 진행이 되었던 상태라 우리는 그냥 다른 걸 놔두고 대동기를 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전진을 밀고 가자라고 말씀했죠. 근데 역시 뭐 전진이 역시 이런 값답게 수익률은 그래도 이놈도 오늘 27%까지 올라갔거든요. 27%, 15% 이상 정도, 15% 정도 수익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뭐 대동기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대동을 하나, 뭐 전진을 하나 큰 수익률 차이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동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파동을 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따라 들어간다고 한들 좀 많이 시달려야 될 장면이었고 전진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편하게 수익을 챙긴 것 같습니다. 오늘 재건 관련주가 아침에 조금 반짝하고 끝나버리는데 끝이 안 나고 이어져 갔다면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좀 다른 형태로 흘러가지 않았겠나 싶었는데 아침에 조금 반짝하고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전진건설은 아침에 시초장 수익으로 여기가 9시 한 20분 정도 됐나요? 장 시작해서 한 20분 만에 15% 가까운 수익이면 나쁘지 않았길래 이 정도면 잘된 케이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주 동방메디컬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도 시장이었지만 전일에 신규 상장주 IST가 상당히 도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방메디컬을 노렸을 텐데 그만큼 기대감을 가졌지만은 기대감은 프리미엄만 40% 가까이 올려둔 채로 그냥 끝이 나버렸죠. 그대로 쭉 하락하는 종목을 우리는 딱 한 번 이 지점에 딱 한 번 공략을 했습니다. 12,000원 기준가를 잡고 그냥은 보내줄 수 없다. 한 번은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타점은 12,000원과 심하게는 11,000원까지도 잡았습니다만 12,000원에서 10% 정도 11% 예, 그 정도 수익을 한번 준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이제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전일의 IST의 모습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강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약간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차이점이 오늘 이런 결과를 나타냈겠죠.
동방 메디컬은 그래도 그냥은 보내지 않고 밥값 정도 챙기고 마무리해주고 보내줬다는 점은 나쁘지 않았던 트레이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동방이 한번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면서 한번 더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세주 라이프 시메틱스는 사실 뭐 승부주 미리 보는 승부주에도 우리가 한 이틀 정도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종목을 좀 처리를 하고 좀 뒤늦게 들어간 스타일이었는데 우리 7,300원인가 뭐 이 정도 지금 타점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노려보고 있던 종목, 그리고 아침에 테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시장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물이 흘러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 그러한 것들과 별개로 기세주들은 항시 시장에 한두 종목은 항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기세주로서는 저희들도 진행을 해가지고 거의 15% 가까이 또 수익을 챙기고 되고 상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되듯이 항시 그런 종목은 한두 종목은 꼭 나타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라이프 시메틱스에 한번 그런 승부를 걸었는데 뭐 기대만큼 그렇게 가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10% 정도 수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시메틱스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던 종목이라 기세를 파악하는 때는 굉장히 조금 빨랐죠. 단지 이제 이 지점에서 미리 들어갈 수도 있었던 종목이지만은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거든요. 기세주는 처음에는 속도가 느린데 나중에 좀 발발이 되고 나서 기세의 기운이 강해질 때 승부를 거는 것이 오히려 더 알진 수익을 가져올 때가 많죠. 그래서 라이프 시메틱스 오늘 수익률은 10%밖에 안 되지만은 내용은 참 좋았고 흐름도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유일 에너테크는 오늘 타점을 약간 이 꼬리 타점을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걸 꺼내보지 않는 이상은 이걸 꼬리를 잡기는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꼬리 잡질 않는 대신에 그 대신 색깔이 바뀌는 주종은 놓치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충분히 수익이 좋았으니까 앞에 그래도 1차 공략이 두 번 공략 있지 않습니까? 1차 한 10%, 2차 한 번 더 해가지고 또 한 5%, 이렇게 한 수익률은 한 15% 가까이 나왔습니다만은 생각만큼 조금 한 번 더 튀어주는 기술주는 성공을 했을 때 잘만 되면 뭐 그리 안 될 때도 많습니다만 잘만 되면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기대를 하는데 오늘은 목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 점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단타 개념이지만은 이렇게 탁 어떤 액션이 나오는 종목, 색깔이 바뀌는 종목에 이런 액션이 나오는 종목들은 잘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놓치는 버릇하면 트레이딩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공을 했을 때 잘만 되면 뭐 그리 안 될 때도 많습니다만 잘만 되면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기대를 하는데 오늘은 목요일에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은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 점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단타 개념이지만은 이렇게 탁 어떤 액션이 나오는 종목, 색깔이 바뀌는 종목에 이런 액션이 나오는 종목들은 잘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놓치는 버릇하면 트레이딩 할 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결이 결이 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기세주도 하고 뭐 상매매도 하지만 이렇게 짧게 주는 종목들도 트레이딩 툴을 넓게 보면서 해야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전체적으로 트레이딩 이 프리즘이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는 항상 뭐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도 뭐 15% 정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죠. 자, 오늘 눌림 종목으로서는 전일에 미리 보는 승부주에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만 온코크로스와 그리고 뭐 시메스나 클로버 같은 종목들을 같이 이제 해 놓았는데 둘 다 반등은 났습니다. 반등은 났는데 뭐 수익률 폭으로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다 같이 진행은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온코크로스를 로봇줄을 하질 않고 온코크로스를 진행을 했는데 들어간 타점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적절한 타점에 눌림을 보고 살짝 눌림을 주는 이 지점에 들어갔죠. 17,000 기준가에서 딱 맞게 떨어졌죠. 금액도 딱 정했으니까 수익률은 8에서 한 10%밖에 안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노려보고 있던 종목에서 반등을 일으키는 어떠한 타점을 찾아서 들어갔다는 것은 잘 추적을 했다라고 봐요. 오늘 온코크로스가 시가가 마이너스 1%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크게 수익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들 기다려서 이렇게 받아 올라간 것이 훨씬 수익이 더 컸죠. 그래서 기다릴 것이냐 돌파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많은 결정적인 트레이딩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들이 많은데 문제는 돌파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종목은 돌파를 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없거든요. 오히려 깊은 눌림을 주고 더 내려왔으면, 오늘 더 내려왔으면 음봉이 더 꼬리를 더 따라주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끝났을 때는 요렇게 해서 더 크게 갔을 수도 있는데 꼬리가 너무 짧았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웠죠. 하지만 추적을 하고 있던 종목에서 눌림을 받아서 파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팔아먹는 것은 굉장히 수익적인 면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온코크로스는 우리가 잘 추적을 잘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자,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사실은 어제 자비스 같은 경우도 전일 시간에 상가를 가고 상당히 오늘 좀 예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재건주가 땡그랑하고 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자비스 같은 종목들도 아침에 시가를 띄워놓고 가지를 못하고 바로 미끄러져 버리고 이런 현상이 막 되어갔죠. 그래서 그래도 아침에 재건주를 저희들이 또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했는데 강도를 봤잖아요. 상가를 찍고 상가에 풀어져 가지고 다시 상가에 바로 안착을 못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자, 그러다면 다시 제가 말했죠. 테마는 돌고 돈다. 그러면 그 다음 테마가 무엇이겠나? 그러면 현재로선 유리기판이 가장 유리한데 다른 애들은 다 주고 잡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켄트로닉스가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 여기서 진준을 잡아가지고 한 8% 정도 수익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아쉬웠죠. 사실은 유리기판이 한번 전세를 탁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역전을 시키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어요. 즉 재건이 가고 유리기판이 뜨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됐으면 상당히 오늘 더 재미 좋았을 텐데 주고받지를 못했어요. 켄트로닉스가. 그런 점에 좀 아쉽지만은 우리가 좀 일찍 재건을 정리하고 그리고 퓨리오사 간주 보면서 유리기판을 같이 다시 한번 더 보자 한 것은 유효했다고 봐요. 수익률은 8%였지만. 왜냐하면 켄트로닉스도 수익률이 8% 정도 나왔지만은 더불어서 우리 PI도 같이 받지 않습니까? PI는 우리가 8,300 기준가였죠. 예, 8,300 기준가였으니까 수익률이 크진 않았어요. 한 7% 정도. 그래서 더불어서 이렇게 두 종목을 같이 트레이딩을 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는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두 종목 해갖고 한 15% 나왔으니까 그것 또한 나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조금 운이 나빴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참 주식이나 인생이나 참 알 수 없다고 하듯이 어제까지만 해도 시간 내에서는 상당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친구가 오늘을 갑자기 아침에 택도 아닌 애들이 막 뛰어오르면서 이런 모습이 돼버렸죠. 그런 점은 좀 아쉽지만은 덕분에 우리는 각 테마들을 잘 돌아다니면서 예쁜 꽃감을 뺏어 먹듯이 잘 뺏어 먹었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유리기판주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테마를 해준 종목들은 정치 테마주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관련주가 이제 흐름을 줬는데 원래 지금 이재명 관련주는 어제하고 오늘 가장 먼저 선두를 끊어준 종목은 디젠스였습니다. 디젠스가 어제도 모습이 좋았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디젠스가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이렇게. 근데 디젠스의 이제 특징점은 뭡니까? 아무래도 전통적인 기본적인 급등주들보다 대장주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인지도는 떨어지죠. 그리고 상승을 하면 끝매점을 맺어주지를 못하죠. 상한가를 들어가 준다든지.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약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젠스를 사실은 10% 가까이 올랐을 때 우리 이제 보고 있다가 해볼까 하다가 좀 갈등이 좀 심했어요. 왜냐 그때는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조금 이제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한 20%까지 가게 돼도 그래도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전체적인 테마 흐름은 재건은 죽고 유리기판들은 이제 힘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인베스트 애들이 조금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정치 테마주를 한 번 더 보자 해서 우리는 오리엔트 전공을 4,900에다 무릎 꿇었지 않습니까? 4,900 이 정도 되죠. 여기서 우리는 승부수를 던졌죠.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되겠네, 4,900원이면. 수익률 한 15% 정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면 뭐 충분하죠. 예, 상한가까지 가졌으면 뭐 더 할 나위는 없었겠지만은, 사실은 큰 기대감은 사실은 안 했습니다. 뭐 진행은 했죠. 왜냐하면 오늘은 목요일이었지 않습니까? 목요일이고, 아직 이 테마주가 확실하게 살아나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근거가 당위성이 좀 부족한 파동이었기 때문에, 즉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테마들이 순환매하는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어떤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오늘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건, 뭐 유리기판, 뭐 로봇, 뭐 어쩌니 정치 테마 좀 필연적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갈 것은 생각 안 했는데 의외로 모습이 나쁘지 않았고, 결국은 디젠스를 제키고 오리엔트 전공이 오늘 27% 가까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디젠스보다는 오리엔트 전공을 오늘 전공법으로 정말 이름처럼 선택을 한 것이 오늘 더 알증 수익을 올리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리엔트 전공도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루 매매를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2시간 이제 오전에 2시간 매매하는데 오늘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면 뭐 상수익하고 뭐 대위 수익 합치면 한 16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 뭐 절반만 챙겨도 참 나쁜 수익은 아니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매매는 자신의 스킬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금도 넉넉하고 스킬도 좀 다룰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매매할 때 조금 트레이닝 하는 방법이 좀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한 종목에만 승부를 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 다변하게 두세 종목씩 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어떤 맞는 종목에 트레이딩을 거는 사람, 예를 들면 뭐 상매매도 하고 아침 시초가 매매하고 뭐 종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특화된 매매를 하는 사람, 그리고 전체적으로 멀티플레이를 하는 사람, 각각의 자금이나 각각의 매매 스타일, 각각이 추구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어떠한 매매를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그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어떤 중심의 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오늘은 시장이 움직일까를 파악을 잘 하고, 그 시장이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맥을 따라서 가면서 매매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동을 따라가야 되고, 그 파동의 폭을 우리는 따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의 스킬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시장을 아우르는 이런 시장의 운용법 같은 것을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고찰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트레이딩에 보다 조금 더 질 좋은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들이야 매일 시장과 직접적으로 실전적으로 싸우면서 매일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 공부는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트레이딩 수련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의 운용법을 과연 어떤 식으로 내 트레이딩에 접합을 시키면서 나한테 맞는 나에게 특화된 운용법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보유 종목은 BL 팜텍 이 종목은 하나 상종목만 가져갑니다. 내일 흐름 보면서 또 대응해 보도록 하죠.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